김희철 사장님. 예. 예. 청와대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어떤 분이 지적을 하시던데 혹시 문재인 정권 때는 그런 내용 방송 없었습니까? 청와대 행사 관련해서는 1995년 이후로 두 번째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 2021년 작년 1월 24일 날 문 대통령 생일날 열린음악회가 열리고 그게 송 투 더 문 해가 문비어천가 논란도 일었고 그게 뭐 진해연 검사는 무슨 문재인 대통령에 바치는 곡 설명도 붙이기도 했고 뭐 이런 내용 뭐 많던데 너무 한쪽으로 좀 보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KBS 한국방송공사에서 국감 정인으로 기관 정인으로 오신 분이 사장님을 비롯해서 감사부사장, 전략기획실장, 평선본부장, 보도본부장, 제작 1본부장, 기술본부장, 경영본부장 9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한테 놓인 겁니다. 예. 예. 이 9분 중에 1노조, 3노조 출신이 있습니까? 혹시 2노조 아닌 분 계십니까? 제가 인사해서 노조는 관계 없습니까? 기준이 아니지만 신경 안 씁니까? MBC 아닌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제가 뭐 동종교배를 썼다고 또 막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 가도 저는 똑같은 말 씁니다. 조직에서 한쪽으로만 기울면 그 조직에 경쟁력은 없다. 이 9분 거의 대부분이 이노조 출신이라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지난번 내 감사 때도 좀 인사를 적절하게 배분해라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하튼 앞으로는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이 없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에 우리 권성동 의원이 뭐 이야기를 했는데요. 강규영 전 KBS 이사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KBS 이사 해임 처분 소송 관련해서 작년 9월에 강규영 전 이사가 최종 승소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올해 5월 달에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 비용 확정 결정도 행정법원에서 받아낸 거 아시죠? 그 부분은 잘 모릅니까? 예. 강규영 전 이사가 2년 동안 동호회라든 김밥 등에 327만 원 유용했다고 그냥 날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송 비용 관련해서는 1214만 원을 물어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난 8월 말에 서울남부지법 민사 15단독 판사에서 우리 KBS와 김희철 사장을 상대로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그동안 직무수당 2,082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 내린 거 알고 계시죠? 예, 판결 수용해서 그 조치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일부 소송 당사자로서 우리 사장님도 들어있는데 사장님이 견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소송 당사자는 최초에 소송 제기 당시에는 제가 대표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관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KBS에서 나온 답변을 보니까 공사 이사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므로 강규영 전 이사의 해임 무효 소송과 관련해서 공사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내보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희철 사장은 임명권자 위치에 있지 않으면서도 지난 2017년 KBS 파업 당시 강규영 전 이사에 대해 해임과 퇴진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당사자를 압박하고 모욕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 11월 9일 감사원 앞에서 우리 강규영 이사의 해임을 주장한 우리 사장님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사진은 양승동 정산시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바 있는 송관수 현 보도본부장 17년 11월 20일 명지대를 찾아가서 강규영 이사 해임을 대학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김희철 사장과 송관수 보도본부장이 2017년 12월 8일 방통위 앞에 가서 강규영 이사 해임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석해서 방통위를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다음입니다. 김희철 사장은 17년 12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서 강규영 전 이사의 해임을 주장했습니다. 정말 집요하게 강규영 전 이사를 압박하고 모욕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희철 사장님은 보도본부장을 거쳐서 사장 자리에도 앉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 참여한 것과 현재 사장 자리에 오른 것과는 다릅니까? 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릅니까? 예. 예.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겁니다. 저는 전혀 사람은 도덕적 어떤 양심 잣대를 가지고 똑같이 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4일 날 감사원이 KBS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서 현장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본부와 KBS 민노총 언론노조본부가 치졸한 표적감사라고 극심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표적감사로 이잡저 뒤져서 뭐라도 나면 꼬투리 잡아서 내부를 흔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KBS 민노총 언론노조는 감사원의 칼날이 또다시 공영방송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김효철 사장님은 이게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감사원이 이렇게 감사 들어간 게 대해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피감기관의 장으로서 절차, 감사가 진행되는 것에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감사원 감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동안의 억측, 오해, 경영진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설명을 충분히 할 생각으로 지금 현재 네네. 감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좀 전향적이네요. KBS 1노조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번지수 한참 잘못한 민노총의 기자회견. 문재인 정권의 언론 장악 문건이라 성찰하라.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개변이다. 지난 과거부터 반성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7년 당시 민노총 언론노조는 KBS 이사들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규영 정 이사 200만 원 좀 넘는 돈 표적 삼아서 네. 그리고 앞에서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사 해임을 여러 군데 앞장서서 했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그리고 2017년 민주당이 언론장악 로드맵 문건을 만드니까 KBS는 진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난리쳤습니다. 그때 난리친 사람들, 그때는 가만히 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민노총 언론노조, 민언련, 은계련,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그 당시 정권 규탄한 성명 한 번도 낸 적 없습니다. 모두가 외눈박이 괴물입니다. 언론 자유는 자신들만의 또 자기 편만의 점유물은 전혀 아닙니다. 정말 이런 관점에서 부끄러운 거 좀 느껴야 됩니다. 아까 권성동 의원께서 KBS 사장 사퇴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본인의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 유람되지만 KBS는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자체가 독립성에 대한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의원. 김희철 사장님. 예, 그 재난방송 관련해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뭐 재난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규정은 재난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포병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각고화가 한 30도 같은 경우는 0.1초 차이에 일본 떨어진 게 바로 한국 목표에 바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너무 무감각하고 북한의 미사일이나 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짜 중요한 것은 일본은 하루 종일 방송하는데 우리는 몇 분 하고 치워요. 이렇게 해서 국민이 무감각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의 일정 범위에 넣어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규정을 좀 개정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나름대로 그 비상 방송 지침, 뭐 민방위 지침, 다양한 비상 방송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해법들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 방에 끝납니다. 그런 관점에서 KBS가 재난 방송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그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는 11인으로 대통령 여당이 7명, 야당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 변화된 지가 5개월이 넘었는데도 7대4는
그냥 민주당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남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 2016년도에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이사를 13명으로 해가지고 여당 7명, 야당 6명, 그 다음 사장은 3분의 2 찬성, 이런 걸로 밀어붙였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160명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2018년에는 정원을 13명으로 늘리고 3분의 1은 중립지대, 나머지는 뭐 청와대 국회 방통위 해가지고 전체적인 더 늘리려고 시도를 했고요. 최근에 와서는 작년 12월 달에는 25인 운영위원회는 뭐 세계 어디도 없는데요. 해가지고 국회 6, 지방자치 넷, 행정부 2, 연구 전문가 5, 현장 전문가 8명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하는 개념으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독일의 ZDF의 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독일은 여러 방송사에서 보통 50명에서 70명 정도의 평의회를 구성합니다. 참고로 ZDF 국영방송의 평의회는 6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16개 주 총리가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정당별 평의원 수도 비례대표 득표에 따라서 평의원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이런 거 감안해서 전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중립적인, 저도 우리 KBS 방송이 좀 더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너무 급조된 것은 문제가 있다. 좀 더 연구하고 세계 각국은 다 이사의 평의가 다 다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 맞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지배구조 개선 관련해서는 아마 여기 과방위에도 그 관련 법안이 수십 개 제출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여당 의원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블랙리스트 관련입니다. 저 자료를 한번 쭉 한번 보시죠. 자료를 빨리 화면으로. 예, 이게 민주당 언론 장악 로드맵 블랙리스트입니다. 이 보면은 정치권이 나설 경우 언론 탄압이라는 역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방송사 구성원이 중심이 돼서 사장과 이사장 퇴진 운동을 해야 된다. 사측 및 사장의 비리 불법 행위, 의혹, 부당 행위에 대한 감사원에 국민 감사를 청구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공영방송 블랙리스트 사건들이 쭉 있었고 그게 우리 사장님도 핵심 역할을 한 걸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아까 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KBS 디지털 뉴스 기자 박태서를 보면은 제작 거부와 파업의 중립은 없다. 고사장 퇴진이 아니면 지키기 둘뿐이다 해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명단을 쫙 공개 다 했습니다. 쫙. 그 다음에 보면은 언제까지 부역할 것이냐. 그 다음에 뭐 쫙 해서 부역자, 공범자로 남을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두 성명서에 다 연명한 사람은 우리 사장님이고 또 뭐 그 박태서 기자도 같이 했고요. 또 다음. 요 블랙리스트 요 한번 보시면은 화면에서 여기 남은 기자는 모두 적폐다. 뭐 이렇게 화면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네. 1분 넣어주세요. 네, 이런 불행한 일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그 결과로 2016년도 1000명이던 KBS 본부노조 이노조는 2020년에는 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가반 넘었다고 이렇게 그냥 대대적 표지서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완전 노영 방송 된 겁니다. 그 아울러서 다음 진실과 미래위원회입니다. 진실과 미래위원회 관련해서 운영규정 제정 과정에서 근로자 가반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근로기준법 위반한 혐의로 최근에 양승동 사장이 300만 원 벌금 받은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17명이 그 진미에서 해임 정직 감봉됐는데 이 사람 원상 회복할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그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 있고요. 소송이 안 되는 이미 소송이 까서 저희들이 항소하지 않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상 회복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소송이 마무리되면 예, 그렇습니다.